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16화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는요. 새로운 사령탑을 맞이한 잉글랜드의 미래는 과연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고품격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뀐 감독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적어왔어요.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에 나왔던 이제 16팀이 있죠. 그 중에 대회 끝나고 혹은 대회 끝나기도 전에 4명이 사임 내지 경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브라질의 둔가, 타타 마르티노 아르헨티나, 여기에 이제 조금 덜 알려졌는데 파라과이가 조별리그 꼴찌로 탈락하자마자 라몬 디아스 감독이 이제 옛날엔 유명한 스트라이커입니다, 이 사람도. 근데 라몬 디아스 감독 사임했고, 그리고 볼리비아도 조별리그를 좀 아깝긴 하지만은 최하위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훌리오 세사르 발디비에소 감독이 물러났어요. 그래서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에서만 4명 감독 갔고요. 유로 2016에서는 10명이 갔습니다. 10명이 갔는데 3명은 요 중에 아주 훌륭하게 간 사람이 2명이 있고, 네. 1명은 또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뭐냐면 일단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미리 첼시 가는 게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로 대회를 아주 대성공적으로 치러서 또 칭찬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공해 놓고 나서 예정대로 간 콘테 감독이 있고, 그리고 아이슬란드 돌풍의 주역이었던 라스 라거백 감독 있죠. 라거백 감독이 이제 아이슬란드 공동 감독 체제였는데 이제 정말로 성공을 이끌어낸 이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영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진짜 라거백 감독이 은퇴를 하면서 할그림손 감독이 이제 단독 감독이 됐거든요. 그래서 라거백 감독은 뭐 경질이나 이런 사유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나빴는데 이 체코의 브르바 감독이 있어요. 근데 브르바 감독은 성적이 나빴지만 체코가 이 사람을 경질하려고까지 했던 건 아닌데 안지라는 러시아 클럽 있지 않습니까? 브르바 감독이 안지 팀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로에서는 10명이 나갔는데 그 중에 1명은 아주 성공하고 은퇴했고, 1명은 아주 성공하고 예정된 첼시로 갔고, 1명은 안지라는 새 클럽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7명, 나머지 7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 호지슨, 스페인 델보스케, 루마니아 요르다네스쿠, 벨기에 빌모츠, 우크라이나 포멘코, 스웨덴의 함넨, 러시아의 슬루츠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갔나요? 좋게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코파 아메리카에서 한 4명, 유로 2016에서 사실 브르바 감독도 여기 좀 끼고는 싶은데 유로 2016에서 한 7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24팀, 16팀, 40팀 아닙니까? 40팀에서 이 정도 수치면은 한 40% 그 정도, 한 30% 뭐, 그러니까 4분의 1은 넘는 수치죠, 지금. 거의 40%.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감독들이 여름에 가셨다. 갔네요. 네. 참 많이들 갔네요. 자, 두 대회 여파로 저희가 14명의 감독을 뭐 여기저기 이렇게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호지스 감독이 이제 유로 2016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빅샘이 왔는데, 자, 이 피해를 봤던 이제 팬들이라면 사실 그래도 꽤 익숙한 그런 감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샘 알라다이스 하면은 빅샘. 빅샘. 네. 팔뚝이 아주 이만해요. 거만한 표정에 체구도 크고요. 이만해, 팔뚝이. 네. 진짜. 그리고 전반전은 이제 관중석에서 보는 경기도 네. 많고, 네, 후반전에 내려와서 항상 여유로운 빅샘 감독입니다. 팬들이 뭐 잘 아는 감독인데, 사실 이제 이 감독이 이걸 얘기하기 전에 로이 호지슨 감독이 있을 때 잉글랜드의 문제점, 네, 왜 이제 경질이 됐었나라는 얘기를 이제 간단히 하면, 기본적으로는 호지슨 감독의 축구, 잉글랜드 축구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땐 가장 큰 문제, 색깔이 없었다. 이란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호지슨 감독이 굳이 얘기하는 색깔이라고 하면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지 않고 일단 안정된 점유율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안정된 수비, 네, 수비에 초점을 두면서 측면 공격 위주의 그런 이제 공격 루트를 마련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위력적이지도 않고 또 효율적이지도 않은 공격이 계속됐다. 그러니까 항상 잉글랜드 경기들을 보면 상대 수비진들이 거의 다 정비된 후에 공격이 되는 느리 패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선의 피지컬을 활용한 그런 롱볼 축구를 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는데 상대는 준비가 된 상황에서 항상 공격을 하는,
빠른 역습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측면 쪽에서 이른바 크랙 부술 수 있는 유형의 아주 스킬을 가진 그런 윙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티키타카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맞습니다. 게 잉글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티키타카도 완벽하게 구사되지도 않고 점유율을 갖는 시간은 많이 가져가지만 의외로 패스 미스도 많고 거기서부터 미스도 많이 나오고 네. 나름대로는 색깔을 가지고 뭐 이기는 축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도저도 아닌 경기. 또 마지막 아이슬란드전처럼 루니 같은 중타지한 역할을 중앙에서 해야지 될 선수가 그렇게 미스도 많고 할 때는 뭐 완전히 게임이 또 풀리지 않는 그런 경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잉글랜드가 글쎄요, 샘 알라다이스 감독을 선택한 뭐 이유가 지금 여러 잉글랜드 출신 감독들 중에서 몇몇 이제 후보군들이 한 명씩 그래도 많이 감독 경험들을 했는데 뭐 빅샘 차례 좀 온 것만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고민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본선 토너먼트, 본선에 갔을 때 그래도 무언가 좀 색깔을 낼 수 있는 유형의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샘 알라다이스 감독을 선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이 샘 감독은 괜찮게 봅니다. 예, 괜찮게 보는 이유는 일단 외국인 감독 데려오는 게 잉글랜드가 또 부담이 많아요. 그 파비오 카펠로 감독 때 전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외국인 감독 뭐 명장이라는 사람을 데려와도 그 잉글랜드의 여러 가지 면에 적응하기가 이 감독 자체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정말 돈을 엄청나게 퍼붓고 나중에 뭐 결과도 좋지 않은 비효율을 낳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래도 잉글랜드를 잘 아는 내국인이 맡는 게 저는 더 자연스럽다고 기본적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샘 알라다이스 감독이 사실 EPL 많은 팬들에게 또 저도 사실은 샘 알라다이스 감독 얘기할 때 가장 떠오르는 선수 누굽니까? 그러면은 케빈 데이비스 선수가 나오기는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케빈 데이비스 선수가 소위 말하는 머리로 티키타카 한다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신장이 아주 큰 것도 아닌데 이 머리로 하는 거는 진짜 뛰어났던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실리적인 그 축구를 구사하는데 정점의 역할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 샘 알라다이스 감독이 그 것만 하는 감독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전술적으로 좀 융통성이 있는 스타일인데 그거는 이제 가장 극명한 사례들이 뭐냐면은 볼튼이 정말 이제 이 팀은 강등 당할 거야 막 그런 소리를 들었던 승격돼서 얼마 안 된 그 초창기에 유리 조르카에프 선수를 데려왔었고요. JJ 오코차 선수를 데려왔었고 이반 캠포 저 그 다 기억해요. 그 당시에 그 페르난도 이에로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플레이메이커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 그리고 후방에서 뭔가 좀 이렇게 볼을 전개시켜 줄 수 있는 선수들 이런 유형의 선수들을 데려오는 작업에 있어서도 이 샘 알라다이스 감독이 상당한 또 수완을 발휘했고 그 선수들의 능력을 100% 활용을 했거든요. 그 노장이고 뭐 그랬던 선수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볼튼에서 마지막 불꽃을 한번 제대로 태워서 정말 깨소금 같은 활약을 해줬어요, 대부분. 그래서 썬덜랜드 이제 살려냈을 때 이제 역사를 좀 최근으로 돌려서 최근 과정을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의 아주 빠른 윙백들의 오버래핑. 예. 그리고 이제 포메이션적으로는 또 대포 선수를 정점으로 하는 측면을 살리는 이제 또 4-3-3 포메이션을 구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케빈 데이비스 유형도 쓸 줄 알고 조르카에프나 오코차, 이반 캠포 같은 선수들에게도 또 상당한 관심을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썬덜랜드 같은 팀을 살려냈을 때는 또 선수들의 어떤 스피드라든가 이런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또 창의적인 선수가 하나 왔죠. 카즈리 선수. 카즈리 선수를 또 추가를 하면서 과거에 그 오코차라든가 조르카이프 그런 비슷한 효과를 또 약간 또 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샘 알라다이스 감독이 전체적으로는 융통성이 있고 주어진 자원에 따라서 변신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일 거는 상당히 어떤 과학적인 그리고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분석과 통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잉글랜드 리그에서 계속 커왔던 감독들에 비하면 이 빅센 감독은 과학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선구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왔던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전체적으로 샘 감독의 선임은 잉글랜드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선수들을 관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빅샘 감독이 지금 듣고 있는 비판이라면 비판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략적으로는 좀 단조롭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빅샘 감독의 성향을 보면 과거에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성적에 있는 팀을 주로 맡았었어요. 그래서 볼튼 시절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이 이른바 좀 선굵은 축구. 네. 물론 롱볼 비율이 지난 시즌까지도 거의 상위권입니다. 웨스트햄 시절도 롱볼 그렇죠. 비율은 상위권이에요. 순위상으로 항상. 롱볼 비율이 많긴 합니다만 전략적으로 이제 그런 강팀보다는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팀들만 맡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강등에서 살아남고 잔류하기 위해서 그런 축구를 계속 유지를 한 것만은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스토크시티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축구를 해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팬들이 잘 아시다시피 볼턴 시절에 케빈 데이비스를 활용한 그러한 이제 롱볼 축구부터 시작이 돼서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선호도가 있어요. 일단 최전방에 한 번에 중앙을 거치지 않고 빠른 타이밍의 공격으로 전환시켜서 거기서 1대1 싸움을 할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했고 그리고 측면에는 1대1로 싸울 수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갖춘 힘 있는 윙어가 필요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이 감독은 성향이 유명한 선수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잉글랜드 내에서의 인터뷰 때 항상 네. 유명한 선수가 오면 이 감독이 자꾸 약간 이제 좀 낙천적인 성향도 있거든요. 이런 선수 우리 팀에 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반농담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썬더랜드 시절에 최근이었죠. 데포라는 선수. 네. 스티븐 플래처가 워낙 결정력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메인 데포 사실 전성기가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었는데 이 선수를 데려와서 살렸어요. 네. 말씀해 주셨던 카즐이나 이런 선수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잉글랜드 대표팀이라는 팀을 맡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일단 스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샘 알lardyce 감독은 되게 좋아할 겁니다. 여태까지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있었던 적이 없죠. 게임을 해본 적이 네. 없어요. 자신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다 거잖아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네. 좋아하는 선수들 다 데리고 올 수 유명한 있기 선수다. 때문에 아마 되게 좋아할 겁니다. 샘 알lardyce가. 그리고 근데 약간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중앙 쪽에는 전투력 있는 미드필더들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대표팀에는 거의 뽑히진 않고 있었습니다만 자신의 제자였던 마크 노블 같은 유형, 네 이런 선수들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 아마 앤디 캐롤 같은 유형 이런 유형도 다시 부름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리고 측면 수비수도 왼쪽이면 데니 로즈나 또 누굽니까 버틀란드 이런 선수들이 지금 유로에선 들어갔습니다만 아마 크레스웰 같은 유형 있잖아요. 자신의 아주 좀 베이직하지만 가서 예전에 스튜어트 다우닝도 그랬고 단순하게 크로스 잘 어울리는 선수 있습니다. 수비도 잘하고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에 충실한 플레이를 잘하는 왼쪽 수비수들, 측면 수비수들. 예를 들어 썬덜랜드 시절에 미국의 그 예들린 네. 선수도 네. 알라다이스 감독이 잘 그래도 키워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조금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선수들 중에 스타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은 아마 다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자신의 색깔에 조금 부합하는 몇 명을 놓고 기존 스타들은 잘 활용하겠죠. 그래서 네. 웨인 루니 이런 스타들, 이런 선수들을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루니 좋아할 선수. 거예요. 네. 네. 이름값 있는 선수들 좋아합니다. 그건 위험한데. 잘해야죠. 근데 루니 그렇죠. 선수도 지금 같은 활동량이나 이런 폼으로는 샘 알lardyce 감독 축구를 구현하기 힘든데 제가 볼 때 이제 월드컵이든 이제 예선을 치를 때는 호지슨 감독처럼 샘 알lardyce 감독도 어느 정도는 좀 점유를 해가면서 수준이 좀 전력이 약한 팀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사실 FA가 보는 건 본선에 가서거든요. 본선 가서 승부를 봐야 될 때 빅샘 같은 색깔이 있는 승부를 걸 줄 아는 감독,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의 색깔로 점유를 갖고 주도하지 말고 약간 실리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세컨볼 싸움을 통해서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샘 알lardyce 감독은 제가 볼 땐 예선용보다는 본선용이다. 본선용. 네, 본선을 보고 데려온 케이스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의문 두 가지가 일단 유명한 선수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러니까 약간 스타- 과장이 그렇죠. 있어요. 약간 네. 과장돼서 스타 플레이어들 약간 조크성이 약간 있어요. 조크성이 근데 이런 있는 거죠. 스타 플레이어들을 사실 데리고 있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 대표팀이라는 게 사실 그 대회 토너먼트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빅샘이 그걸 얼마나 잘 할지. 그리고 또 잉글랜드 대표팀이 정말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잖아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이들의 조화. 뭔가 소속팀에선 잘하는데 대표팀만 가면은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전체적인 경기 운영의 문제였죠. 네. 그 그러니까 얼마나 이번 새로운 호지슨 감독이 감독의 운영은 조금 좀 수비적이었죠. 네. 그리고 좀 재미없었고 볼 돌리는 시간이 많았고. 한데 뭐 잉글랜드 언론에서도 지금 뭐 빅샘 감독 체제에서의 베스트 후보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타운젠드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타운젠드도 아까 얘기했던 1대1에서 혼자 가서 흔드는 유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수를 좋아하는 걸 잉글랜드도 언론들도 이제 아는 것이죠. 거기에 해리케인도 키가 1m 88이니까 이 선수로도 롱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축구는 될 거다. 근데 중앙에 이제 미드필더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의 문제가 사실은 더 큽니다. 이 저 세머란스 감독 체제에서는. 그래서 중앙 쪽을 거치지 않고 가는 롱볼의 비율은 예전 대표팀보다는 훨씬 많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여태까지 해왔던 자신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술적인 부분은 뭐 그렇지만 사실 스타급 플레이어들, 정상급 플레이어들, 대표팀에 소집될 만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그 이고가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뚝만 하잖아요. 자아가. 네, 자아가 나 이거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아 지금 왜 이거를 자꾸 보네 우리 방송에서. 아, 이거로 착해요. 그러니까요. 그 자아가 네. 크잖아요. 그거를 과연 이 빅샘이 통제를 할 수 있을까? 선수들은 더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한 의원님도 잉글랜드 외국 감독들이 와서 잉글랜드의 축구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선수들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원래 롱볼 축구를 잘 해요. 선수들 성향이 예전부터.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무 티키타카를 요구하거나 뭐 하는 게 오히려 선수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센 감독의 유형의 축구가 원래 잉글랜드의 축구와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벵거 감독이 와서 많이 변형을 시켜놨지만 그전 아스날도 롱볼 축구였고, 그리고 지금 잉글랜드의 특히 토종 감독들은 대부분 포백을 기반한 측면 위주의 공격 속에서 롱볼 비율이 평균 6대4 정도로 나오는 것이 원래 기본 바탕입니다. 롱볼을 6번 하면 그다음에 만들어가는 쇼패스 게임 한 4번 정도. 근데 거기서 빅샘은 사실은 2대1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롱볼의 비율이 한 2번, 거기에 짧은 패스 비율이 1번으로 빌드업이 들어가는 형태가 좀 많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잉글랜드 선수들은 사실 빅샘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는 예전 어릴 때부터 그런 축구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진짜 본선에서 승부를 딱 걸 수 있는. 솔직히 욕 안 나오는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욕 많이 하셨잖아요. 유로 마지막 경기 보면서. 저는 오히려 예선이 좀 위험하다고도 보여지네요. 네, 본선보다. 본선은 오히려 좀 기대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축구도 좀 할 수는 있거든요. 네. 빅센 감독이 이걸 못하는 감독은 아니고 해봤기 때문에 다른 축구도 대포를 활용한 썬더랜드 시절에도 그랬고 때문에 뭐 지금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또 대표팀에서는 조금 다른 색깔을 낼 가능성도 분명히 뭐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빅센 감독이요. 예전에 어떤 인터뷰였는지는 저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레알이나 첼시 정도의 멤버를 나한테 네. 한번 줘봐. 내가 그러면 최소한 뭐 2관왕 이상 그쵸. 찍고 뭐 이제 그런 얘기한 적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진짜 유명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아, 좀 이렇게 좀 조크, 그러니까 유머 감각도 네. 있고 좀 네. 어느 정도 맞아요. 통이 커요. 예, 예. 그러니까 중위권, 중하위권 팀들 감독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아유 내가 저 멤버면 저희도 내가 하잖아요. 눈 감고도 우승시키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독 아니 저희도 하잖아요. 맨날. 저희도 하는데요. 근데 저희 그 사석에서 그런 얘기하는 경우는 많은데 네. 특히 이제 잉글랜드 같은데 감독이 공개석상에서 그러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빅센 감독은 그런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해요. 내가 저 멤버면은 사실 우승 트로피 매년 뭐 하나 이상씩 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감독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팀을 한번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꿈이 이루어졌죠. 잉글랜드 대표팀이
아주 좋은 팀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뭐 다른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꿈이 이루어진 거는 맞죠. 그런데 장지현 의원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호지슨 감독 얘기할 때 저는 그 부분이 이제 빅센 감독이 가장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도저도 아닌 축구가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가장 비교로 지금 첼시 감독 하신 그 콘테 감독. 이탈리아가 지금 뭐 멤버 그렇게 좋습니까? 게다가 이번엔 부상자, 가뜩이나 안 좋은 멤버에서 부상자도 뭐 중요 선수 여러 명 있어가지고 정말 나빠. 이제는 뭐 로베르토 바지오가 있어요. 뭐 프란체스코 토티가 있어요. 이탈리아 멤버 안 좋죠. 그런데 모든 전술 평론가들이 격찬한 경기를 유로에서 물론 우승한 건 아닙니다만 유로에서 계속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탈리아는 멤버가 어떻게 되건 정말 꾸준히 자신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부분은 이번에 뭐 코파 아메리카 우승한 칠레도 그렇잖아요. 칠레도 뭐 스페인처럼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비엘사식 정체성을 어느 순간부터 확립한 이후부터는 그 정체성대로 지금 한 5, 6년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립하는 부분이 저는 잉글랜드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탈리아도 이번에 감독이 바뀌었는데 그 지안피에로 벤투라라는 이제 노장 감독이 들어섰는데 이 감독이 콘테 감독과 전술적인 국면이 가장 비슷해요.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지안피에로 벤투라 감독이 뭐 피사, 뭐 바리, 토리노 이런 비교적 좀 작은 팀들을 겪으면서 어떤 전술을 썼냐면 콘테 감독이 왜 유벤투스에서 한때 4-2-4 포메이션 4명이 공격하는 4-2-4 포메이션을 써서 좀 화제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지안피에로 벤투라 감독이 피사나 바리에서 이 4-2-4를 썼었어요. 2000년대 한 중후반부터. 그러니까 오히려 콘테 감독보다 더 빨랐었죠. 그리고 지금 토리노에서는 주로 못 썼느냐? 3-5-2 포메이션. 지금 이제 콘테 감독이 이번에 써서 아주 격찬받은.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꾼 겁니다. 나이 많은 콘테가 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벤투라 감독도 알라다이스 감독과 좀 비슷하죠. 사실은 큰 팀을 맡아본 경험은 없는데 그 대신 여태까지 보였던 그 전술적인 정체성이 콘테와 거의 판박이에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이탈리아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사실은 이번에 감독 교체에서도 드러난 거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벤투라 감독이 그 유망주들을 참 잘 길러냅니다. 벤투라 감독 손을 거친 유망주들이 많거든요. 저 다르미안, 뭐 오그본나, 뭐 바리 시절에는 보누치, 심지어 뭐 라노키아 등등.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죠. 전술은 그대로 간다. 콘테 스타일로. 콘테와 가장 똑같이 해왔던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벤투라다. 그런데 벤투라 감독은 거기에 플러스 이탈리아가 지금 세대 교체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벤투라 감독은 여태까지의 경력을 보면 유망주들을 상당히 잘 발굴해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팀을 맡은 경험은 없지만은 벤투라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가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요구하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유망주를 잘 더 키워라. 그거에 맞는 감독이 들어선 거거든요. 그런데 잉글랜드는 감독이 바뀔 때마다 사실상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요즘 정말 뭐 에릭슨 감독 뭐 그 이후부터도 여러 명의 감독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뭔가 잉글랜드 하면 생각나는 그 정체성이 꾸준히 이렇게 계승 발전됐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고 이제 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도저도 아닌 축구에서 빅샘 감독이 이제 빅샘의 정체성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돼버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빅샘 감독은 정말 뭔가 좀 잉글랜드의 특징적인 뭔가 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하고 뭔가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내지 못하면 잉글랜드는 또 몇 년 후에는 또 같은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빅샘 감독은 좀 그렇게 안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바랍니다. 딜레마예요. 잉글랜드 팬들의. 저도 이도저도 아닌 뭐 처음부터 색깔론을 제시를 했는데 색깔이 없었다. 호지슨 감독은. 이제 잉글랜드의 색깔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은 성적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잉글랜드 팬들이 그동안 사실 롱볼 축구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항상 뭐 과거부터 크리스 워들이 나올 때나 게스코인이 나올 때나 또 조콜 같은 선수가 나올 때나 환호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수가 우리도 재밌는 판타지 플레이어가 생기나 또 그렇게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축구를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한 항상 잉글랜드 팬들은 바람이 있고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과도기 단계에서 에릭슨 감독 체제부터도 잉글랜드의 그 보수적인
네, 그 문화에서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면서 한번 바꿔보자. 네, 우리도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다. 왜 프리미어리그 발전하면서 기량이 좋고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희망이었는데 그 과도기가 끝났죠. 왜?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딜레마에서 야, 우리 뭐 축구는 좀 보기 좋게 바뀌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 샘 알라다이스 감독의 체제는 성적을 다시 내려고 회귀한 거거든요. 네. 그 체제에서 팬들은 분명 불만이 있을 겁니다. 또 옛날 축구 봐야 되는구나.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옛날 축구 봐야 되지만 오히려 성적이 나오면 그래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이 축구로 성적이 안 나오죠. 큰일 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잉글랜드는 망합니다. 아, 나라가요? 잉글랜드 축구, 이게 대표팀 축구는 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이제 망하고 이제는 뭐 정말 다시 또 혼란기에 빠져드는 네,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도 그 잘 아시는 뭐 베컴, 제라드, 램파드, 마이클 오웬 등등해서 이른바 잉글랜드 나름의 황금 세대가 있었는데 그 세대 다 가도록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계속 이도저도 아닌 흐지부지 다시 받고 흐지부지 다시 받고 지금 이게 몇 번이 지금 반복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는 진짜 이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면 뭐 축구는 영원한데 뭐 마지막은 없지만은 정말 2000년대 이후에 여기서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않으면은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잉글랜드가 뭐 종가 그게 아니라 진짜 유럽에서 강호가 아니라 뭐 1.56 내지 2류 네. 뭐 이렇게 완전히 굳어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 번쯤 성적이 좀 나와줘야 될 때가 왔고 그 무거운 짐을 지금 빅샘이 지니게 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 감독을 맞이한 잉글랜드 대표팀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16화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우리 장전 위원님께서 올림픽 중계를 위해서 잠시 저희 원투펀치를 자리를 비워 주십니다. 그래서 더 멋있는 사람이 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꼭 조심하시고요. 네. 모기 같은 거 물리시면 저는 안 뭐 되고요. 그냥 숙소에만 네.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장 의원님께서 사실은 늦게 오실수록 대한민국 대표팀 성적이 좋다는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예, 가급적 늦게 오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대표팀이 좋은 성과를 올리는 것이 그래서 제일 일단은 희망입니다.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그 신하영 한준희의 원투펀치로 개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개명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꼭 잘 다녀오시고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재밌는 거 아니야? 말 나없으니까. 막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리 날 것 나중에 같아요. 의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딱 복귀했는데 장 의원님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는 장전 위원님께 잠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는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장전 위원님이 없어질 때까지? 는 아니고요. 브라질에서 돌아온 다음에 네. 생각해 보시죠. 무사히 돌아와. 네, 두 분이 백발이 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잘 다녀오세요. 장지현 안녕.